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2년 후에 대박날 아파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호재가 있고 그 호재가 반영될 곳은 어딘지까지도 이번 시간 다 설명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호재라는 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무슨 뜻이냐면 좋은 재료를 이야기합니다. 증권 거래를 할 때 시세 상승의 요인이 되는 조건. 무슨 주식 한번 사는 게 어때? 무슨 호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근데 이 호재가 주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도 호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호재가 있다면서 이러면서 부동산을 알아보곤 하죠. 부동산 호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교통 호재, 역세권이 되는 곳을 말하죠. 우리 동네가 역세권이 된다? 부동산의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우리 동네에 백화점이 생긴다? 더현대 서울, 스타필드 고양 이런 것들 생기면은 그 지역이 좋아지잖아요. 몰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이 생긴다? 숲세권. 병원이 생긴다? 병원은 그냥 병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 학원가가 생긴다. 공덕 대흥 쪽에 최근에 학원들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학세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호재죠. 그 외에도 집 주변에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생겨도 맥세권, 스세권이라고 호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지역에는 몇 개 정도 부동산 호재가 반영되어 있나요? 이거 다 갖추고 있으면 대박이겠죠. 강남권에 반포 정도 되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일 비쌉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부동산 관련 호재들 중에서 넘버원 호재는 뭐냐? 우리 동네에 어떤 게 반영이 됐을 때 가장 집값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정답은 볼 것도 없이 당연히 역세권 호재입니다. 우리 아파트 주변에 지하철역이 생긴다. 이거보다 더 큰 호재가 있을까요? 왜 교통 호재가 최고냐면은 일자리까지의 접근성, 회사나 사업장으로 우리 집에서 빨리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세권이 되면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 중에서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출퇴근하는데 20분, 30분 걸리면은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음악 몇 곡 듣거나 영화 요약판 영상 하나 보면은 그냥 끝나죠. 근데 출퇴근하는데 1시간이 넘어가 버린다? 짜증이 확 밀려옵니다. 시간이 아깝다 못해 인생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로의 접근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수도권 서울 핵심 일자리를 좀 볼까요? 일자리의 개수와 연봉을 나타내는 표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곳이 광화문권 중구, 여의도권 영등포구, 강남구, 여의도, 강남, 광화문권 이렇게 세 곳을 서울의 핵심 일자리,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3도심이죠. 서울의 3도심. 일자리가 이 3도심에 몰려있기 때문에 일자리로의 접근성을 이야기할 때 정확히 말해서 서울 3도심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남, 여의도, 시청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곳, 강남, 여의도, 시청으로 연결이 될 철도, 이 철도가 우리 집 앞에 생긴다면 우리 집값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계획 중인 철도는 보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강남으로 몇 분 만에 간다, 여의도로 몇 분 만에 간다, 계획은 있단 말이에요. 계획 중인 철도가 실현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 시간 계획 중인 철도는 볼 거 아니고요.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개통하는 철도만 볼 겁니다. 알짜배기만 본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강남으로 연결이 되는 GTX A 노선이 있습니다. GTX A 노선은 강남 테헤란로 삼성역으로 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수서부터 동탄 구간은 이미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역도 몇 개 안 될 뿐더러 삼성역까지 아직 가진 않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겠죠. 현재로서 중요한 거는 운정역부터 이 서울역 구간이 조만간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개통을 하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약 20분이면 도착을 하고 삼성역까지 연장이 돼도 20여 분이면은 강남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곳이 운정, 킨텍스, 연신내 이런 곳들을 관심 갖고 봐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개통을 임박했지만 사실 삼성역 개통이 약 2029년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미뤄질 수도 있고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그래서 GTX A 노선이 호재가 다 반영되려면 앞으로 5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죠.
그러면 강남으로 연결되는 거 말고 서울 3도심 중에 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다. 바로 3도심 여의도 증권가로 연결이 되는 신안산선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 여의도역까지 연결이 되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름이 안산선이니만큼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역이 종점입니다. 안산부터 여의도까지 직행으로 운행을 한다는 게 신안산선의 핵심 포인트. 지금 공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역을 좀 보면 짜잔, 깜짝 놀라셨나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지하철이 생긴다 막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잖아요. 신안산선의 예비 타당성 조사는 자그마치 2003년도입니다. 여러분 2003년에 몇 살이셨습니까? 저는 20대 때였는데 기억이 나요. 파릇파릇한 청춘일 때 제가 물론 지금도 청춘이지만 지하철 10호선 안산으로 간다, 여의도에서 지하철 10호선 삽뜨면 그 노선에 해당되는 역세권 아파트들 대박난다, 이런 얘기를 한 20년 전쯤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때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2024년 지하철 10호선이 아니라 신안산선이 됐는데 현재 공사 중,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한다고 흥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못하면 20년 걸립니다. 20년.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그럼 도대체 신안산선 언제 개통하느냐? 상태 공사 중이고요. 개통일은 2026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몇 달, 1년 이런 식으로 계속 미뤄지다가 2026년 말로 미뤄졌는데, 이게 과연 26년 12월 한 2년 정도 남았는데 요때는 개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공사 중이고 요거 전후로 해서는 개통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안산선은 증권가인 여의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 전 구간이 당연히 호재입니다. 환승해서 가도 호재인데 직행으로 가니까 당연히 호재겠죠. 그 중에서 경기권, 안산, 목감, 광명 등 경기권 당연히 다 호재고요. 기존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은 지하철 4호선 타고 9호선 환승해서 가거나 버스로 빙빙 돌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걸렸던 것 같은데 요거 개통하면은 그냥 직행으로 쭉 갑니다. 자, 여기는 신안산선의 호재를 받는 경기도 구간이고요. 그러면은 서울 구간이 또 있겠죠. 서울 구간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돌아 여의도를 가는 것보다 이렇게 직행으로 여의도를 갈 수 있게 되면서 신안산선 역세권이 되는 아파트들이 벌써 들썩들썩 하고 있죠. 이 구간을 두 개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빨간 네모친 4개 역이 있는데요. 이곳들의 특징은 기존에 지하철이 있던 곳에 신안산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당연히 좋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이 안 좋은 곳은 아니었다. 지하철이 있었던 곳이다.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기존에 있었고, 신풍역은 7호선이 기존에 있죠. 구로 디지털 단지는 2호선이 기존에 있고, 석수역도 1호선이 기존에 있고, 기존에 지하철이 있는데 신안산선이 더 생겨서 더블 역세권이 된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하철이 아예 없던 곳도 있었습니다. 짜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친 곳 있잖아요. 이곳은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던가, 아니면 버스를 갈아타고 여의도나 강남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던 곳이었는데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하철 없음에서 역세권 아파트가 된다. 이것만큼 좋은 부동산 호재가 있을까요? 대박이죠. 한번 볼까요? 도림사거리역, 대림삼거리역, 신독산역, 시흥사거리역. 이 역 이름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 지하철이 없는 곳이니까. 그런데 이 4개의 신안산선 역이 생깁니다. 인서울에서 지하철이 생기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로 들어가는 색강역 연결된 신림선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지금 타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색강역, 여의도긴 여의도지만 여의도의 중심 쪽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안산선은 여의도 역으로 들어갑니다. 증권가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역 중에서 지하철역이 없는데 생긴다. 대박 호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하고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여의도역에서 두 정거장에 생기는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을 볼게요. 도림사거리역 주변으로 빌라,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여러 가지 주거 형태가 섞여 있는데 신길 우성 1차 아파트와 신길 우성 5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곳들이고, 임장 가실 때 도림사거리 역과의 거리, 지하철역 입구 이런 것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신안산선 대림삼거리역입니다.
대림 삼거리역 처음 들어보셨죠? 새로 생기는 역사고요. 초역세권에 경남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이기 때문에 뭐 몇 분 거리다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역세권이죠. 주변에 뭐 비교할 만한 아파트 자체가 없고 정말로 독보적으로 신안산선 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경남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장 가시면 한번 꼭 들려보시고 역과의 거리도 한번 보세요. 다음으로 신안산선 신독산역입니다. 저 왼쪽에 독산역은 있고요. 독산 동측으로 신독산역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에 볼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시흥대로 다니시다 보면은 홈플러스 큰 거 있는 거 보이실 텐데 그 홈플러스 바로 앞에 생기는 역이고요. 위성지도로 봤을 때 신독산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빌라들, 주택가가 많이 있고 이쪽이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된다면은 아주 좋은 역세권 아파트가 될 것 같아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입니다.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는 역 이름이겠죠. 지하철역이 없었습니다. 2년 후 개통이 된다는 거예요. 뭐 좀 더 미뤄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2년 후 정도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 주변으로 무지개 아파트 600세대 정도 되고요. 건영 1차 아파트 260세대 정도 됩니다. 두 개의 아파트가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년 후쯤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중에서 서울 구간 중에서 지하철역이 없는데 역이 생기는 구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